자, 계속해서 5장 EIGRP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재 2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첫 줄 잠깐 보게 되면 이 장에서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코 라우팅 프로토콜인 EIGRP의 특징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4장까지 우리가 수업한 OSPF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잠깐 우리가 좀 구분해서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였습니다. RIP. 자, 이 RIP는 표준이고 시스코에서 내놓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IGRP라는 게 있었습니다. IGRP. 근데 우리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RIP를 갖다가 즉 거리 벡터의 어떤 문제점들을 수정한 것이 보완한 것이 바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RIP를 조금 성능을 갖다가 보완한 게 바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였죠. OSPF. 자, 그렇다면은 이 OSPF도 우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만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IGRP는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시스코 라우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반면에 RIP는 표준이라고 했죠. 표준.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만든 라우터라도 이 RIP란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IGRP는 시스코 라우터, 즉 시스코 L3 장비에만 동작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GRP의 어떤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을 마찬가지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을 가지는, 즉 OSPF하고 같은 성능을 가지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갖다가 발표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EIGRP입니다. 그럼 EIGRP도 결론적으로 시스코사에서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시스코 라우터, 즉 시스코 L3 장비에만 동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수업에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을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좀 비교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IGRP가 거리 벡터인데 이 거리 벡터의 앞에 보시면은 enhanced, 즉 IGRP를 갖다가 향상시켰다. 그 향상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소위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은 바로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네트워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기업, 또 대부분의 우리가 대학교 전부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이 구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 기업이나 대학 캠퍼스가 100% 시스코 장비로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러한 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구 대학교만이 시스코 장비로 100%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 대학교만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이 동작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대학교는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대학 캠퍼스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렇게 시스코사에서 만든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OSPF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간에 EIGRP 구현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EIGRP는 시스코에서 개발된 성능이 개선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그 의미는 IGRP라고 하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앞에 enhanced, 성능을 좀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IGRP를 우리가 고급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EIGRP는 여러 토폴로지와 매치에 적합하다. 이 얘기는 뒤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EIGRP를 이용하면 적절한 확장성을 이룰 수 있고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매우 빠른 수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매우 빠른 수렴, 이제 다음 장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 수렴이
수렴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 네트워크를 정상화 상태로 우리가 돌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컨버전스 타임, 그걸 수렴 시간이라 하죠. 우리 2장에서 우리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수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렴 시간이 OSPF에 비해서 EIGRP가 빠릅니다. 그 빠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시스코 장비에서 EIGRP는 매우 많이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당연히 시스코 장비만을 가지고 구축된 네트워크에서는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면은 성능이 아주 좀 우수한, 성능이 뛰어난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EIGRP 소개라고 해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2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EIGRP의 우리가 많은 특징들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점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에 있는 것과 지금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우리가 EIGRP는 어드밴시드 고급 거리 벡터, 즉 IGRP라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좀 개선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Rapid Convergence,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빠른 수렴을 가진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겠죠. 이 어떻게 빠른 수렴을 가지고 있느냐, 그 수렴 얘기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RIP나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했습니다만, 자, 여기 A 라우트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A 라우트가 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위로 가는 경로,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경로. 우리가 라우터는 반드시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2개 이상 존재하면은 어떤 경로로 가는 경로가 최단 경로, 즉 가장 좋은 경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때 판단하는 값이 바로 뭐였죠? 매트릭이라는 값을 갖다가 이용했습니다. 이 매트릭은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죠. RIP는 홉 카운트, 그 다음에 바로 앞장에 4장에서 공부했던 OSPF는 코스트라는 값을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IGRP는 또 어떤 값을 이용하느냐? 복합 매트릭 값, 이제 잠시 후에 얘기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트릭 값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경로 한 경로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요 위에 요 경로가 만약에 베스트 경로라고 얘기를 하자면, 가장 좋은 경로라고 판단한다면 위의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해서 위의 경로를 패킷을 갖다가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 요 지금 라우터가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네트워크 문제가 생겨서 경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경로가 바로 두 번째 좋은 경로, 우리가 이걸 백업 경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업 경로를 갖다가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 경로가 다운됐을 때 백업 경로를 바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해서 계속 패킷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상태까지 우리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를 컨버전스 타임, 수렴 시간이라는데, 이 시간이 OSPF에 비해서 EIGRP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EIGRP 특징이 빠른 수렴을 가진다.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빠른 수렴을 가지느냐, 그런 알고리즘은 뒷부분에 설명이 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100% 루프에 풀이한 컬러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자, 100% 루프에 풀이한 것은 우리가 OSPF도 마찬가지였죠. 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경로를 갖다가 OSPF는 SPF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EIGRP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면 듀얼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듀얼. 우리 교재 216페이지 맨 상단의 첫 번째 점 보시게 되면 고속 수렴이라고 해서 EIGRP는 고속 수렴을 달성하기 위해서 듀얼, 디퓨징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마찬가지로 EIGRP도 OSPF와 똑같이 네이버 관계를 맺어서 네이버 테이블을 가지고 그 네이버 관계를 맺은 라우트끼리 경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가진다고 했죠. OSPF는. EIGRP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토폴로지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토폴로지 테이블에 이 전체 네트워크 경로를 다 가지고 있게 되죠. 바로 그 토폴로지 테이블에서 이 듀얼 알고리즘이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경로를 갖다가 라우팅 테이블에다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거는 사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루프에 불이하다. 루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알고리즘이 루프가 없는 경로만을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RIP라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에서는 우리가 루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왜? RIP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한 라우트가 알려준 경로를 바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해서 경로로 활용하다 보니까 루머에 의한 라우팅, 잘못된 경로도 바로 경로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루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IGRP는 Easy Configuration. 즉 설정이 쉽다는 이야기죠. 즉 세팅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OSPF를 얘기할 때 OSPF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었죠? 설정이 어려웠잖아요. 예, 서버 네트워크 주소 뒤에다가 와일드카드 마스크, 에어리어 명령에다가 에어리어 번호 설정이 좀 까다로웠죠. 하지만 EIGRP는 설정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예전에 RIP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설정할 때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단순히 클래스 풀 네트워크 대역을 집어넣듯이 EIGRP도 RIP와 같이 단순하게 우리가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네트워크 대역을 클래스 풀 형태로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컴퓨터가 좀 쉬운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주 좀 수월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크리멘털 업데이트. 이건 우리가 그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RIP 같은 거리 벡터는 풀 업데이트.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경로 정보를 갖다 계속 전체 정보를 우리가 전달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OSPF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은 변화된 정보만 업데이트 하더라. 이 변화된 정보를 바로 우리가 인크리멘탈, 증가분 업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앞에 우리가 또 사장 때 얘기를 했고요.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만약에 위의 경로하고 밑의 경로에 뭐가 똑같다면 매트릭 값이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이 A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위로 가는 경로, 밑으로 가는 경로 두 경로를 다 등록을 해서 패킷을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물론 이거는 또 우리가 목적지별로 한 번에 다 보내고 또 다른 목적지는 또 다르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두 경로를 전부 다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목적지에 보냄으로써 좀 더 빨리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로드 밸런스, 우리말로 부하 분산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만 똑같다면? 매트릭 값만 똑같다면. 근데 RIP나 OSPF 같은 경우는 매트릭 값이 다르다면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매트릭 값을 가지는 경로 하나만을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할 수가 있는 반면에 EIGRP는 밑에 보시면 unequal cost load balance라고 해서 즉 매트릭 값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위에 매트릭 값이 10이고 위에 매트릭 값이 2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IP나 OSPF는 반드시 위의 경로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EIGRP는 이 백업 경로가 매트릭 값이 좀 좋지 않지만 어떤 조건에 만족한다면 뭐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요 경로도 라우팅 테이블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패킷을 갖다가 똑같이 보내면 안 되겠죠. 이게 속도가 좀 느릴 테니까요. 그래서 패킷을 매트릭 값의 비율별로 위로 2개, 밑으로 하나, 위로 2개, 밑으로 하나. 이렇게 우리가 EIGRP는 매트릭 값이 달라도 로드 밸런스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또 OSPF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EIGRP의 우리가 장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에는 우리 교재 216페이지 점 7개 중에 저 밑에서 두 번째 점 보면 로드 밸런싱이라고 설명이 지금 되어 있죠. 요것도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어떻게 이게 매트릭 값이 다른데 로드 밸런스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네트워크 디자인이 플렉시블하다, 유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또 OSPF를 우리가 공부할 때 OSPF는 반드시 어떤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계층적인 설계라는 엄격한 우리가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규모가 큰 우리가 네트워크를 갖다가 라우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계층 구조였죠. 이런 계층적인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본 에어리어, 일반 에어리어라는 우리가 영역 얘기를 알아봤습니다만 자, 하지만
EIGRP는 이런 계층적인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계층적인 설계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아주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또한 OSPF에 비해서 훨씬 좀 개선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를 우리가 쓰지 않고, 즉 경로 정보를 서로 막 주고받을 때 네이버 관계를 맺은 라우터끼리 경로 정보를 서로 쭉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업데이트하는 방송 방식이 RIP 버전1은 브로드캐스트였죠. 그 브로드캐스트는 좀 부하가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물론 RIP도 버전2는 멀티캐스트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OSPF도 멀티캐스트를 사용했죠. EIGRP도 멀티캐스트나 유니캐스트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효율적인 업데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멀티캐스트 방송할 때 쓴 IP가 우리 OSPF는 224.0.0.5번이었죠. 우리가 EIGRP는 224. 우리 IP의 D클래스 대역입니다. 0.0.10번 IP를 사용합니다. 10번. OSPF는 5번. 끝자리가 5번. 또는 우리가 뭐 DR 라우터라는 경우에는 6번 이런 걸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립 버전 2는 224.0.0.9번을 사용했죠. 이것도 우리가 멀티캐스트 방송. 립 버전 1은 브로드캐스트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EIGRP는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니까요. VLSM이라는 우리 3장에 알아봤던 고급 IP 어드레싱 정책 기법인 VLSM과 그 다음 3장 끝부분에서 알아봤던 비연속 서브넷, 이런 우리가 어드레싱 토폴로지를 라우팅할 수가 있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래스리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어드레싱 정책으로 설계된 우리가 네트워크도 라우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 IP를 갖다 할당하는 정책이 클래스 풀과 클래스 리스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3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VLSM하고 바로 디스컨티규어스 서브넷, 우리말로 비연속 서브넷, 요 두 개의 어드레싱 기법이 바로 클래스리스 어드레싱 기법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EIGRP도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머리 기술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머리를 수동으로 우리가 임의의 우리가 포인트에서 서머리를 갖다가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기법을 쓸 수가 있다. 이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멀티플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갖다가 지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4장에서 OSPF는 누구를 위한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위한, 즉 OSPF는 IP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IP 라우티드 프로토콜, IP 네트워크만 라우팅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OSPF는 IP 전용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하지만 IP 말고도 예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IPX라는 우리가 라우티드 프로토콜도 있었고요. 3장에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맥킨토시 컴퓨터가 사용했던 애플사의 애플토크라는 이런 우리가 라우티드 프로토콜, 즉 3계층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애플토크.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IP와 함께 이렇게 세 개의 프로토콜이 라우티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TCP/IP라는 우리가 프로토콜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IP를 지금 쓰고 있지만, 예전에 미국 노벨사에서 만든 노벨 레디오 호스트는 IPX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외부로 데이터를 전달을 했고요. 맥킨토시 컴퓨터는 애플토크라는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외부로 데이터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다 사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IP로 우리가 사실은 통일이 사실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전 세계 네트워크 자체가. 우리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우리가 대규모 네트워크로 전 세계에 연결되어지는데, 인터넷이 바로 IP, 또 I가 바로 인터넷 아닙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지금은 IP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IGRP 예전에 이런 IP, IPX, 애플토크 이런 세 개의 라우티드 프로토콜을 전부 다 라우팅 할 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OSPF와 비교하자면 OSPF는 IP 전용, 하지만 EIGRP 또는 우리 예전에 RIP 이런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은 세 개의 라우티드 프로토콜을 전부 다 라우팅 할 수 있는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자, 이 부분이 216페이지 위에서 점 세 번째 보시면 여러 네트워크 계층을 지원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거 보면은 애플토크, 그 다음에 IP 버전 4, 버전 6, 노벨의 IPX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점 보시면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VLSM하고 비연속 서브넷을 라우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16페이지 우리가 위에 그죠? 7개 우리가 전부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특징인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전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EIGRP도 사실은 OSPF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OSPF를 공부할 때 이미 다 우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EIGRP도 테이블이 3개가 있습니다. 예.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무슨 테이블이죠? 네이버 테이블. 얘도 똑같이 헬로라는 패킷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이버 관계를 맺고 네이버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이 네이버 관계를 맺은 아우트들끼리 경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서 바로 토폴로지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요. 이 토폴로지 테이블이 OSPF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안에 전체 네트워크 정보가 다 들어있고 이 토폴로지 테이블 안에서 우리 앞에 설명했던 듀얼이라는 디퓨징 업데이트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를 계산해서 어디다가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그 경로를 집어넣어서 경로 결정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테이블 3개를 가진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OSPF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17페이지 보면은 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이버 테이블을 가집니다. 무슨 패킷 사용한다고요? OSPF와 똑같은 헬로 패킷을 주고받아서 네이버 관계를 갖다가 맺고 그 다음에 네이버 관계를 맺은 라우트끼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서 토폴로지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 토폴로지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경로를 갖다가 듀얼이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계산을 해서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를 계산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우리가 등록을 시켜서 경로 결정에 사용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 217페이지 보게 되면요. 이렇게 EIGRP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어떤 테이블이나 또는 라우팅 결정 과정 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니콜 코스 로드 밸런스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빠른 수렴을 가지는 이런 특징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7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그림 5-1 바로 밑에요. 자, EIGRP에서는 최상의 경로를 석세스 경로라고 합니다. 용어 좀 기억 좀 해야 됩니다. 뭐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success라는 용어, 여기 가장 좋은 경로, 즉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재 보게 되면요, 백업 경로를 자 FS, feasible success라고 합니다. FS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IGRP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success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최상 경로입니다. 가장 좋은 경로죠. 즉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될 수 있는 여기 지금 등록이 된 경로 이게 바로 success 경로거든요. success라는 우리가 경로를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경로가 바로 FS, feasible success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어떤 용어가 있냐면 AD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F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테이블이 지금 토폴로지 테이블이죠. 여기 보면은 자, 좀 더 여기 뭔지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AD라는 용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FD라는 용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17페이지에 나오는 용어 success, 그 다음에 FS,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FD 이런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이 EIGRP가 왜 OSP보다 빠른 수렴을 가지고 그리고 EIGRP가 어떻게 매트릭 값이 다른데도
어니콜 코스트 로드 밸런스를 진행할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우리 요 지금 테이블이 보입니다. 218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테이블이 보이고 있죠. 근데 요 테이블에 보면은 우리 교재는 요 그림이 사실 없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다면 요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요 토폴로지를 가지고 요 테이블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현재 여기 지금 C라우트 기준입니다. 예, 여기 C라우트죠. C라우트. 자, C라우트가 10.1.1.0이라는 요 목적지를 가는 경로가 지금 현재 왼쪽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요 목적지에 대해서 A라는 라우트가 C에다가 요걸 알려줄 것이고 또 B라는 라우트가 또 알려주겠죠. 그러면 지금 C 입장에서는 A와 B가 바로 네이버 라우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C와 A끼리 헬로 패킷 주고받아서 네이버 탭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C와 B가 또 헬로 패킷 주고받아서 네이버 탭을 만들겠죠. 그럼 지금 이 네이버 테이블을 지금 만들어진 상황을 보입니다. C 라우트의 네이버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가 보이는데요. 제가 잠깐 찍겠습니다. A 라우트와 연결된 이 인터페이스가 이더넷 제로라는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B란 라우트와 연결된 이 인터페이스가 이더넷 1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A하고 네이버를 맺었고 그리고 B하고 네이버를 맺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 라우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로를 누구한테? C한테 광고를 할 겁니다. 그림상 10.1.1.0이라는 요 네트워크를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C 라우트의 토폴로지 테이블을 보게 되면 10.1.1. 우리가 0으로 가는 경로가 라우트 A를 통해서 학습한 바로 경로 정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B 라우트가 또 당연히 또 C 쪽으로도 이 경로를 똑같이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C 라우트의 토폴로지 테이블에는 B 라우트한테 학습한 받은 10.1.1.0에 대한 경로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폴로지 테이블에는 어떤 목적지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C 라우터가 이제 어떻게 이 A로 가는 A를 통해서 이 10.1.1.0으로 가는 경로가 좋은 경로인지 아니면 B를 통해서 가는 경로가 좋은 경로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누가? 듀얼이란 알고리즘이. 자, 이 듀얼이란 알고리즘이 이제 계산할 때 바로 뭐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매트릭 값을 갖다가 사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매트릭 값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FD라는 용어하고 AD라는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먼저 FD를 설명드리면 FD는 C 라우트가 이 목적지 10.1.1.0까지 가는 전체 매트릭 값을 FD라고 합니다. FD. 자, FD가 지금 이제 얼마? 2000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2000입니다. 우리 OSPF 시간에 코스트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만 EIGRP도 당연히 어떤 공식이 있겠죠. 그 공식을 통해서 C가 이 A 라우트를 통해서 10.1.1.0 목적지까지 가는데 매트릭 값이 2000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B라는 경로를 통해서 가는 FD는 얼마입니까? 요것도 FD가 되겠죠. 자, 이건 얼마? 2500이라는 이야기네요. 2500. 자, 그렇다면 어쨌든 C 라우트는 이 매트릭 값을 비교해서 듀얼 알고리즘이 이 경로가 좋은지 이 경로가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 2000을 가지는 매트릭 값이 더 빨리 가는 경로이니까 이게 바로 아까 최상 경로, 즉 석세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석세스 경로를 갖다가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로 넥스트옵이 A죠. 즉 C가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넥스트옵 A를 통해서 간다. 이 경로가 바로 석세스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전제가 이 경로가 일로 가는 경로가 루프가 없다는 이제 계산을 또 듀얼 알고리즘 했겠죠. 루프가 없으면서 최단 경로가 바로 A로 가는 경로다 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D라는 용어는 어떤 라우트가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 매트릭 값을 F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D는 next home 라우터. 자, 만약에 C 라우트 입장에서 A도 next고 B도 next죠. 그래서 A가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매트릭 값. 이게 AD 값입니다. AD 값. 이게 지금 얼마라고 표현하고 있죠? 1000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1000.
즉 A 라우트가 요 목적지까지 가는 요 매트릭 값을 C 입장에서는 얘를 우리가 AD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겠죠. B도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AD 값이 얼마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500입니다. 1500. 1500.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계산해서 A가 여기까지 가면 1000이니까 또 A가 C까지 가는데 얼마? 총 FD, 총 매트릭가 2000이니까 당연히 1000이 되겠죠. 1000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또 B가 또 어디까지? C까지 가는데 필요한 매트릭 값이 또 1000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0 더하기 1500이니까 B까지 가는 B를 통해서 이 목적지까지 가는 FD가 2500이라고 이렇게 그죠? 등록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만을 좀 기억을 좀 합시다. FD는 바로 어떤 라우트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 매트릭 값을 FD라고 한다. AD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다음 라우트인 next of 라우트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매트릭 값이 바로 AD라고 표현한다. 자, 용어 이해됐습니까? 요 용어를 좀 기억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토폴로지 테이블에서 가장 FD 값, 즉 매트릭 값이 제일 좋은 낮은 경로가 바로 최상 경로다 보니까 그 최상 경로를 뭐라 한다고요? success라고 합니다. success.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경로, 백업 경로가 되겠죠. 이 경로가 바로 FS, feasible success라고 하는데, 자, 이 두 번째 좋은 경로, 즉 B로 가는 경로, 이 경로가 무조건 FS가 될 수는 없습니다. FS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루프가 없다는 보장이 되는 두 번째 좋은 경로, 루프가 없는 백업 경로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FS라고 이렇게 토폴로지 테이블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FS라는 것은 루프가 없는 두 번째 좋은 경로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왜 필요한지, 결국은 요놈 때문에, FS라는 요놈 때문에 EIGRP가 고속 수렴, 빠른 수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C가 A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의 석세스였습니다. 그런데 A가 다운돼 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경로, 베스트 경로를 갖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으면은 B로 가는 경로, 이 백업 경로를 갖다가 라우팅 탭 결국은 요 지금 석세스를 지우고 요거를 지어야 되겠죠. 왜? 다운됐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좋은 경로, 요 경로를 갖다가 어디다가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이 OSPF는 두 번째 좋은 경로가 당연히 있다 하더라도 이 경로가 루프가 있다 없다를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경로가 다운되었을 때 두 번째 좋은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루프가 없다는 것을 다시 알고리즘, OSPF 알고리즘이 SPF였죠? SPF 알고리즘이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서 루프가 없다는 답이 나오면 라우팅 테이블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 계산이 끝나야만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으니까 B로 가는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EIGRP는 이 토폴로지 테이블 안에다가 두 번째 좋은 경로가 바로 루프가 있나 없나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듀얼이. 그래서 루프가 없는 두 번째 좋은 경로, 백업 경로라면 야를 FS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려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 석세스가 A 라우터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석세스가 결국은 경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FS를 바로 석세스로 승격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그리고 바로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으면 되죠.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루프가 없다는 우리가 계산이 끝난 FS이기 때문에. 그래서 OSPF는 주 경로가 다운되었을 때 백업 경로가 토폴로지 테이블에 존재하더라도 이 경로가 루프가 없다는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EIGRP는 이미 계산이 되어져 있는 FS이기 때문에 주 경로가 다운되었을 때 바로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SPF보다 EIGRP가 빠른 수렴을 가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런 지금 부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교재 21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좋은 경로가 어떻게 FS가 되느냐?
그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이 218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밑에서 6번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 좀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C라우트 밑에 6번째 줄입니다. 218페이지. C라우트는 만약에 있다면 석세스에 대한 백업 경로를 선택하면 이게 바로 백업 경로 맞죠? 두 번째 종경로입니다. B로 가는 경로. 이 경로가 바로 백업 경로입니다. 선택하면 이를 FS 경로라고 한다. FS라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가, 즉 이 경로가, B로 가는 경로가 FS가 되려면 다음업 라우터의 AD가 현재 석세스 경로의 FD보다 작아야 된다.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다시요. 어떤 경로 FS가 되려면 다음업 라우터가 B죠. B가 여기 가는, 여기 바로 AD 값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AD 값이 지금 1500입니다. 맞죠? 이 1500이, 현재 석세스 경로, 바로 요 경로죠. A로 가는 경로죠. 요 경로의 FD보다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요 공식이 성립돼야만이 이 두 번째 좋은 경로가 루프가 없다는 수학적인 검증이 된 경로입니다. 이렇게 루프가 없다는 수학적인 검증이 돼야만 이 경로가 FS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B가 이 목적지로 가는 어떤 그 AD 값이 만약에 20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얘가 똑같잖아요. 2000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 수학적인 공식이 성립되지 않죠. 그럼 이거는 FS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가 다운되더라도, 주 경로가 다운되더라도 이 경로를 갖다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FS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두 번째 좋은 경로의 넥스트옵이 그 목적지로 가는 AD 값, 요 AD 값이 주 경로의 FD 값, 요거보다 반드시 FD 값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수학적인 공식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1500이고, 두 번째 좋은 경로의 AD가 1500이고, 주 경로의 FD가 2000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B로 가는 요 두 번째 좋은 경로가 FS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이 바로 OSPF보다 수렴이 빠른, 우리가 고속 우리가 컨버전스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8페이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EIGRP가 기본적으로 OSPF와의 어떤 차이점, 특징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219페이지 EIGRP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고,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어떻게 하고 설정된 부분을 show 명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내부 테이블이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토포로스 테이블 확인해야 되겠죠. 라우팅 테이블 확인해야겠죠. 어떤 명령으로 우리가 그 EIGRP가 제대로 구동되는지를 검증하는 명령. 이미 우리가 4장에서 OSPF 시간에 다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 명령을 OSPF 대신에 EIGRP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면서 EIGRP가 OSPF보다 우리가 설정이 좀 쉬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쉬운 어떤 그런 어떤 부분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